네, 안녕하세요. 3빌리언 대표를 맡고 있는 금창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피칭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3빌리언 사업 내용, 그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 저희 간략하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빌리언은 희귀질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희귀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질환은 2,000명 중에 1명 이하로 발병하는 질병으로 정의가 됩니다. 질병 숫자가 이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7,000개 이상 알려져 있는 희귀 유전 질병들이 있고요. 3빌리언은 타겟은 알려져 있는 모든 희귀 유전 질병을 타겟으로 해서 진단을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했을 때 희귀 질환이라고 하면은 2,000명 중에 1명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질병 숫자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구상의 15명 중에 1명은 희귀질환 환자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70억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명 정도의 희귀질환 환자가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귀질환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희귀질환 환자들이 제일 처음으로 겪는 문제는 이제 진단을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희귀질환 유전 질병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희귀질환 진단을 제대로 이제 받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평균적으로 8번 정도의 서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5년 만에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0%의 희귀질환 환자분들은 5년이 지나도 미진단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되고 진단 비용뿐만 아니라 이 과정 동안의 의료비라던가 그다음에 제때에 뭐 진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이제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희귀질환 환자분들은 처음에 이제 진단을 제대로 받는 거가 굉장히 큰 문제고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두 개의 희귀질환 환자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위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환자분은 증상이 발병되고 나서 진단받기까지 9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진단 비용만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정도를 소모한 케이스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은 5년 만에 증상 발병하고 5년 만에 진단이 된 케이스고 이 환자분도 유전자 검사에만 들어간 비용 2,500만 원 이상을 소모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번에 이제 알려져 있는 모든 희귀 유전 질병을 검사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런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해서 유전 질병 진단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한 개의 유전자를 기반으로 이제 검사를 했을 때랑 비교해 보면 한 개의 유전자에서 나오는 유전 변이 숫자는 평균적으로 이제 2개 이하고요. 이제 이 2개 이하의 유전 변이를 해석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기존의 방법으로 했을 때 뭐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이 정도면은 사실 유전자 검사를 완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어프로치는 인간의 모든 유전자 2만 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만 개에서 나오는 모든 변이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만 개에서 나오는 인간의 유전 변이 숫자는 10만 개가 넘어가고요.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예전의 방법을 적용했을 때 유전 변이에 대한 해석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만 15만 시간이 들어간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의 방법으로는 지금 저희가 하는 어프로치에 유전자 검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뭔가 이제 여기에 돌파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한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희귀질환 진단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유전 변이 해석에 대한 부분을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15만 시간이 아니라 5분으로 저희가 단축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유전 질병 진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99% 이상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진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글로벌에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좀 더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먼저 이제 로 데이터가 생산이 됩니다. 게놈 로 데이터가 생산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변이의 개수,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변이 개수는 10만 개 정도가 되고요. 그럼 이제 이 10만 개를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변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변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10만 개 변이 중에서 실제로 유전자의 증상을 망가뜨려서 질병을 일으킬 만한 유전 변이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한 500개 이하로 추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환자의 증상을 일으킨 원인 유전 변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뭔지를 특정하는 거가 결국 진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이제 추려진 유전 변이들 중에서 환자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질병을 다시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유전 변이로 또 추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과정까지 추리게 되면은 뭐 수십 개 내외의 유전 변이가 실제 최종 진단을 위한 캔디데이트로 남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내부에 있는 임상유전학 전문가가 이 중에서 실제 환자의 증상을 일으킨 원인 유전 변이를 컨펌을 하고 최종적으로 진단이 나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그러면 각 프로세스들이 얼마나 이제 효율을 높였나를 설명을 드리면, 유전 변이 해석에 대한 부분을 보면 10만 개 변이가 나와서 이 10만 개 변이들 각각이 실제 유전자의 증상을 망가뜨려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패소제닉 변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 프로세스를 놓고 보면은 저희 시스템의 정확도는 99.4%, 99.4%의 정확도로 유전 변이가 유전자의 기능을 망가뜨려서 질병을 일으킬 만한 변이로 가는지 아닌지를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증상을 검증하는 단계죠. 그래서 환자 증상과 그 다음에 7,000개의 모든 유전 질병과의 상관성을 검증을 해서,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변이 해석에 대한 내용 플러스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상관성을 같이 검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환자의 증상을 일으켰을 만한 원인 유전 변이로 추리는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탑10 레이시라는 거는 뭐냐면, 10만 개 유전 변이를 변이 해석과 증상을 모두 검증을 해서 이 환자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변이를 랭킹을 이제 매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등이 가장 프로버블한 이제 원인 유전 변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만 등이면은 가장 그렇지 않은 변이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10등까지를 잘라서 놓고 보면은 저희 시스템이 뱉어낸 10등까지의 유전 변이 안에서 최종적으로 환자 진단이 되는 비율이 95%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결과가 어느 정도 나냐라고 하면은 같은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널리 쓰이는 소프트웨어인 이제 엑소마이저라던가 아니면 저희 이제 유럽의 경쟁사 센토진의 그런 이제 서비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최소 이제 10% 이상 탑10 진단율이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부에 있는 임상유전학 전문가가 최종 컨펌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최종 컨펌하는 단계에서의 효율도 이런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프로세스가 기존의 어떤 프로세스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키고 효율을 높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을 때 변이 해석의 희귀 유전 질병에 대한 진단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과 기존의 어떤 그런 방법론과의 이제 차이점을 놓고 보면은 7,000개의 알려져 있는 희귀 유전 질병을 한 번에 다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7,000개 안에서 진단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진단에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글로벌의 많은 병원들과 임상 검증을 저희가 거쳤고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큰 회사들, 미국에 있는 인비테라든가 독일의 센토진, 그 다음에 캐나다의 블루프린트 이런 회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적게는 한 10%, 많게는 20% 이상 저희가 진단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단이 최종적으로 의료진이 주치의가 이제 봤을 때 97%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의료진이 저희 진단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의 큰 제약사들과도 저희가 같이 임상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유전 질병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이제 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결국 이제 이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유전 질병이 걸려 있는 환자들을 이제 발굴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가 기존에 이제 스터디를 했던 23명의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기존 결과와 그다음에 저희 쪽으로 이제 이 23명의 환자에 대한 진단을 시도했을 때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저희 시스템이 이제 2.3배 이상 더 높은 진단율을 달성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스템이 기존의 회사들 대비해서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진단율의 진단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이런 이제 비용과 그 다음에 성능에서의 비용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글로벌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자체는 희귀전환 진단 시장 자체는 굉장히 이제 좀 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다른 분야와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높은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금 바이오 쪽에서도 보자면 제약이라던가 아니면 체외진단 시장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로 보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뭐 5개 대륙 전체에서 보면은 대부분은 10% 가까이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저희는 이제 희귀질환 진단에 대한 글로벌 탑티어 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탑티어 회사로 꾸준히 잘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희귀질환 환자들의 글로벌 희귀질환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빠르게 저희가 모을 수가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희귀질환 신약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라이센싱이라던가 혹은 다른 다양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사업군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 확장을 꽤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15,000명 이상의 희귀질환 환자 진단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월간으로 따지면은 1,000건 정도의 희귀질환 환자분들, 글로벌 희귀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45개국, 142개 기관에서 희귀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샘플을 받아서 저희가 진단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사업군으로 보자면 제약사와 이제 진단 지원 사업을 저희가 협력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글로벌 탑10 내에 있는 다수의 제약사와 현재 저희가 진단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진단 지원 사업 자체만으로도 빠르게 다양한 이제 제약사와 협업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희귀질환 신약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 게놈 데이터를 저희가 유니크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회사들이 뭐 풀 수 없었던 문제들 저희가 유니크하게 풀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고요. 이 신약 개발 플랫폼은 3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질병을 어떤 타겟을 한다고 했을 때 신약 타겟을 저희가 유니크하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컴포넌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신약 타겟이 발굴됐을 때 이 타겟을 적절하게 컨트롤해서 실제로 신약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생성하는 컴포넌트가 또 하나가 주어지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물질이 실질적으로 임상 일상에 해당하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검증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마지막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컴포넌트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을 해서 특정한 질병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뱉어내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시스템의 POC 레벨의 검증 작업은 아마 내년에 저희가 완료를 하고 결과를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쌓이는 데이터의 가치도 엄청나게 큽니다. 저희가 이제 2015년에 미국의 트윈스레미가 데이터 라이센싱 사업을 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현재 저희 데이터의 가치를 추산을 해봤을 때 1년 데이터 라이센싱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5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가 추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정도가 되면은 12만 건 정도로 저희 데이터셋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12만 건 정도가 되면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저희가 추산을 해봤을 때 1,300억이 넘는 1년 데이터 라이센싱 비용을 매길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데이터 라이센싱에 대한 뭐 사업을 진행한 적은 없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 앞으로 이제 늘어나는 저희 내부의 데이터의 가치는 이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현재 IPO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성 평가를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11월이 되기 전까지 기술성 평가 결과를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성 평가 완료가 되고 나서 프리 IPO를 한번 진행을 한 후에 최종 상장 예심은 내년 1분기에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절차가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완벽하게 진행이 됐을 때는 내년 상반기 내에 저희가 코스닥 상장을 완료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